하도급 대금 떼었을 때 발주자한테 공사 대금 직접 갚는 법. 공사를 전부 끝내고 나니까 원청이 돈을 안 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래된 문제인지 아세요? 조선시대 궁궐을 지을 때 기록인 영건의궤를 보면 석수장이들이 품삯을 못 받아서 공사를 중단한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나라의 궁궐을 짓는 공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백 년 전 강한 자가 약한 자의 품삯을 떼먹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조선의 석수장이와 지금의 하청업자 사장님 사이에 달라진 게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법이 생겼습니다. 하도급법이라는 무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인의 대변인 강민주 변호사입니다. 인건비가 들어갔고 자재비도 들어갔고 장비 렌탈비까지 선투자했는데 원청이 갑자기 하자가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대금의 40%를 안 주겠다고 합니다.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공중에 뜬 상태입니다. 이 돈을 못 받으면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하고 협력사 대금도 주지 못해서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심하면 회사 자체가 쓰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건설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IT 외주 개발이나 제조업 납품 현장에서도 정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청한테 사정을 하거나 금액을 대폭 깎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럴 때 쓸 수 있는 무기를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서면 교부 의무입니다. 하도급법은 원 사업자에게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을 교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어요. 계약 금액과 지급 시기 그리고 공사 범위가 명시된 문서를 하청업체에게 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서면 그러니까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일을 시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법의 설계가 영리합니다. 만약 서면, 그러니까 계약서를 못 받으셨다면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내용 증명이나 이메일로 우리가 합의한 위탁 내용과 하도급 대금이 이렇다라고 원청에 먼저 서면으로 통지하세요. 하도급법 제3조의 2에 따라 원청이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박, 그러니까 부인하는 서면을 보내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법의 추정을 받게 됩니다. 원청이 나중에 금액이 달랐다거나 공사 범위가 달랐다고 아무리 우겨도 서면을 안 준 잘못이 원청에 있고 15일 이내에 반박도 하지 않았으니 하청업체의 주장이 우선적으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원 사업자가 하자를 핑계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깎는 행위 자체가 부당 감액에 해당해서 하도급법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진짜 핵심은 두 번째 무기입니다. 직불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원청이 돈을 안 주면 원청을 건너뛰어서 그 위에 있는 발주자한테 직접 대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직접 지급 사유가 4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원사업자의 파산이나 지급불능, 둘째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세 당사자 간의 직접 지급 합의, 셋째는 원사업자가 대금을 2회 이상 미지급한 경우, 넷째는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부분이 둘째 사유라는 거예요. 합의서에 서명한 사람이 실제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직접 지급의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를 놓고 소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셋째와 넷째도 마찬가지예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 요청을 제때 적시에 했느냐, 이게 매우 큰 쟁점이 됩니다. 요청 시점이 늦어지면 권리 자체를 잃을 수 있고 먼저 요청한 하청업체의 순서대로 지급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법이 무기를 줬지만 그 무기를 쓰는 속도가 승패를 가르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유치권입니다. 이 단어를 뜯어보면 유치, 머물러서 둔다는 뜻입니다. 공사 현장을 현재 점유하고 계신다면 대금을 전액 받을 때까지 현장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업종이나 수행한 공사의 성격에 따라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계약서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포함되어 있으면 행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점유를 잃는 순간 즉시 소멸합니다.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밤늦게 현장에 인원을 보내서 물리적으로 점유를 깨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치 중세의 성을 지키듯 현장의 물리적 관리에 24시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네 번째 무기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입니다. 이건 민사소송과는 완전히 별개의 행정적 절차입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할 수도 있고, 원청이 대기업이거나 국가의 사업을 하는 기업이면 공정위 제재 이력이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상당한 압박수단이 됩니다. 조선시대 석수장이들에게는 이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품삯을 떼이면 울며 집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도급법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무기가 있다는 걸 모르거나 알아도 제때 뽑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도급대금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직불청구권은 요청 시점이 승패를 가르고 유치권은 점유를 이르면 그 순간 끝입니다. 유치권 행사와 소송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하시면 실패로 가는 지름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도급대금 문제가 생기셨다면 저희 동인회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250여 명의 변호사 중 당신에게 딱 맞는 변호사님들이 당신의 사건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나만의 로펌 동인이었습니다.